이제 2022년 1학기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교과목이 이게 뭘 하는 과목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1학기 때 했던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런 대신에 이제 차이점은 여기서 지금 뭐 오토콜리메이터라든지 좌표 측정기라든지 진원도, 표면 거칠기 이런 이제 측정기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주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측정이 다 끝나고 데이터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어.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 그런 실습도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실습을 왜 할까? 설마 버튼 누르는 걸 교육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할 게 많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머리 쓸 게 별로 없다는 얘기도 돼. 그냥 이렇게 내가 손으로 직접 측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2학년 때 하는 실습은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대신에 이 장비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계산은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빗자루 가지고 직접 청소하면 그냥 구석구석 다녀 쓸면 돼. 그죠? 내가 땀 흘려서 그냥 청소하면 돼. 그런데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하려면 내가 다니면 쓰는 건 안 하죠. 그렇지만 이 로봇 청소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잘 이해를 해서 저 구석에는 내가 그냥 쓰면 되지만 얘는 저기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이 청소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기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것조차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주부들이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다 하게 해줘요. 요즘 측정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다 측정을 해. 그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버튼만 누르면 버튼 누르는 건 여러분들보다 로봇가 더 잘한다고 방금 얘기했죠.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측정기가 그렇게 측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려면 원리를 알아야 된다. 라는 게 여기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익히는 과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목표는 기술 영역이 있고 지식 영역이 있죠. 기술 영역으로 보면 실제 우리가 공장을 세팅해야 되니까 세팅하고 측정하고 어떤 데이터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측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모두 어떤 규격에 의해서 그게 맞춰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또 도면에 맞춰서. 마치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뭐 몇 년 구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 조항을 맞춰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관련된 이 규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당 3시간씩, 일주일에 3시간씩 15주 우리가 수업하는 거죠. 총 45시간 수업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기계 제도도 배우고 정밀 측정공학, 기초 실습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2학년 때 가면 응용 측정 실습, 실무, 공차 해석, 또 뭐 3차원 측정기
이런 거 다 배울 거예요. 3학년 때 가면 통합 측정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다 별개로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지금 이 실습을 하는 거예요. 공차 해석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응용 측정 실습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 제도를 모르면 응용 측정을 못해. 또 기초 측정 실습이나 정밀 측정 공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나하고 하는 수업은 잘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공차 해석이라는 과목 있죠? 그거를 잘하지 않으면 또 이 측정을 할 수가 없어. 왜냐? 그것들이 다 기반이 여러분들이 갖춰진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안 그러면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옛날에 했던 거를 내가 처음부터 다시 다 하려면 그 이 수업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한데 왜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계제도를 잘 배워서 도면을 볼 줄 알고 정밀 측정공학을 잘 배워서 오차가 뭔지 뭐 단위가 뭔지 소점 처리를 어떻게 하는 이런 거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 진원도 표면거치기 다 배웠죠? 그 다음에 기초 측정 실습 시간에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이런 거 다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응용 측정 실습 시간에 눈금을 어떻게 읽죠? 라는 걸 물어보면 이제 진도를 못 나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예,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전체가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우리 수업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만 잘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어느 학교 누구와 경쟁을 해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나 지난 학기 때 열심히 안 했는데요? 포기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안 한 건 열심히 안 한 대로 또 따로 같이 공부를 하면 되고 하여튼 이 시간에는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 일정은 오늘은 이제 수업 안내하고 2주차 물체의 자유도, 데이텀, 진원도, 표면거리, 기하공차 요 6주차까지는 그 강의를 할 거예요. 왜 강의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응용 측정 실습에서 하는 실습이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반이 없으면 그 장비를 버튼을 누르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습을 하기 전에 그 측정기에서는 어떤 원리로 어떤 것이 측정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표면 거칠기 측정기 여기 보면 오토콜리메터, 높이 측정기, 공구 현미경, 공구 마이크로메터, 진원도 측정기, 표면 거칠기 측정기 이런 것들은 다 처음 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습을 하기 전에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라는 걸 미리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6주차까지는. 그리고 또 측정을 하려면 여러분 1학년 때도 대칭도 구하는 거 한번 해봤죠? 대칭도. 그죠? 대칭도 구하는 거 해봤을 거예요. 그때 할 때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그죠? 요거하고 대칭도 구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요런 거 혹시 기억나나 봐요. 대칭도를 구하는데 0.1이다. 근데 여기에 A 요런 기호가 붙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여기에 뭐 요런 게 있었죠. 요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데이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정번위에다 놓고 하면은 간단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정번위에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거를 정렬을 시켜요. 얼라인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제 데이텀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원리에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보고,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 물체의 6자유도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죠? 이것도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원리를 알고 나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우리가 안 접해봤기 때문에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나하고 수업을 하면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 물체의 6자유도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물건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는 측정을 못 하잖아.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꼼짝 못하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공간상에. 근데 물체가 아무리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성분을 분석해 보면 딱 6개다. 그래서 6자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금방 데이텀이라는 거 얘기했죠. 데이텀 기준이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측정할 거냐 라는 것이, 여러분들 1학년 때는 하나만 있었어.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이것이 뭐 하나, 둘, 이렇게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가 나오면 어디를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투영기 때도 해봤어. 투영기, 그죠? 투영기 측정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스크린이 있으면 여기 십자선이 이렇게 있었죠? 그럼 여러분 제품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딱 맞췄잖아. 요 선에 맞추고 평행에 맞춰가지고 이걸 돌려가지고 십자선이 여기 이렇게 갔을 때 XY를 X, Y 0, 0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부터 돌려가지고 요 중심까지 왔을 때 요 치수가 얼마나 변하나, 요거 봤죠?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투영기에서 할 때는 이걸 돌려가지고, 이 제품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제품을 돌려가지고 반드시 맞췄잖아요. 그 작업을 여기서 이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요. 그런 것들을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원도, 표면 거칠기, 형상 측정. 형상 측정은 이 기하공차에 대해서 어떤 기호들이 도면에 나오는데, 이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또 측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호들을 배웠고, 요거는 공차 해석. 공차 해석 시간에도 똑같은 걸 또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고 그쪽에서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사. 여러분 1학년 때 나사 측정 해봤죠? 그죠? 그걸 여기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1학년 때 나사 측정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 라는 거는 내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건 다른 아이템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다 해본 거죠. 익숙한 그림이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오토콜리메이터라는 여기 있는 이 측정기인데, 그 빛을 이용해서 이 형상이 진직도가 얼마나 되나 라는 거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했죠.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 좀 짜증나지 않았어요? 할 때마다 값이 다르고 뭐 또 막 바늘을 꺾어서, 그죠? 여러분 측정할 때 제품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위쪽을 측정할 때는 또 이렇게 측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측정할 때 또 여기다가 뭐 게이지 블록 놓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0점 세팅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할 때마다 막 값이 틀리고 하니까, 달라지고 하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좀 헷갈리고 그런 점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사람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쪽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고생을 안 하고 그냥 이걸 갖다 대면은 측정이 되고 값도 자동으로 읽히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일 고생한 게 원의 요점 찾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야만 가장 낮은 점 찾는 거 힘들었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해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기능을 가진 이런 하이트 게이지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공구 현명하고 똑같은데, 여러분들 그 투영기 하고 같은데, 여러분들 지름 잴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계산한 것처럼 여기 재고 여기 재고 해가지고 계산해서 지름도 구하고 중심까지의 거리도 구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 거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프로그램이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띵띵띵 세 점을 찍으면 자기가 알아서 뭐 지름, XY 좌표 다 계산을 해주는 이런 기능으로 점점 발전하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그 측정은 실제 회사에 가서는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쓰는 것 빼고는 실제는 안 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안 쓰는데 왜 배웠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로봇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알아야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실습을 하는데, 그걸 모르면 단순 조작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그런 걸 배운 거고, 1학년 때 배운 것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자동화됐다. 근데 원리는 1학년 때 배운 거하고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어떤 원리를 측정했는지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투영기에서 할 때는 이 제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맞췄어요. 그 작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죠. 이렇게 맞추고 나면 또 이렇게 테이블 이동해 보면 조금 틀린 것 같아도 또 조금 돌려서 조정하고 이런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작업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얘를 이렇게 여기를 점을 찍어주는 거야. 점을 찍어주면 얘가 이 두 점을 위해서 이런 직선을 만들어. 직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계 좌표계하고 각도가 몇 도가 틀어졌는지를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측정하면 이만큼 기울어진 걸 삼각함수를 계산을 해서 측정값을 계산해. 그러니까 훨씬 편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영기처럼 맞추는 거는 기계좌표계라고 하는데, 여기처럼 그냥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도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측정좌표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계산하던 것들 다 자동으로 해놨다. 그래서 원을 측정하고 싶다. 그럼 요 버튼을 선택하고 그냥 원 세 군데 측정하면 지름 중심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 각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측정들을 경험을 해볼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할 건데, 요거는 왜 하냐면 이렇게 손으로 측정한 거하고 저기 보면 진원도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된 측정기하고 어떤 원리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마이크로메타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마이크로메타는 우리가 100분의 1mm 측정했죠. 눈대중으로 1000분의 1mm 읽었고요. 근데 요거는 뭐 10,000분의 1mm, 100,000분의 1mm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정기다.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실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그란 것을 아까 센터에서 걸고 인디케이터가 움직이는 양으로 진원도 측정했는데, 이번에는 진원도를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이런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하는 것을 배울 거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표면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매끈매끈한 것 같지만, 이것을 10,000분의 1mm, 10,000,000분의 1mm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표면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얘는 이런 굴곡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부분을 또 확대를 해서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이 얼마나 거치냐 아니면 덜 거치냐에 따라서 제품이 이렇게 서로 마찰해서 운동을 할 때 수명이라든지 또는 윤활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 1학년 정밀 측정공학 시간에 표면 거칠기도 배웠죠? RA, 뭐 RZ 이런 거 기억나나요? 네, 그것을 여기서 직접 이론적으로 배운 거를 적용해서 실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조별로 할 거예요. 1학년 때도 조별로 했죠. 4명이 한 조가 실습이 돼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를 편성을 할 거예요. 여기 반장이 누가 있나요? 네, 나중에 실습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 편성을 할 거예요. 그때 좀 수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장을 한 명씩 뽑을 거예요. 조장을 뽑으면 그 조장이 이제 제품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또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원들 걸 다 챙기고 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반장하고 조장은 나중에 점수에서 가점을 줄 거예요. 왜냐? 한 학기 동안 많은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측정기 사용법은 새로 배우는 측정기 말고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다이얼 게이지 이런 것들, 투영기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1학년 때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다룰 측정기들은 그 동영상으로 다 이미 올려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와서 실습을 하도록. 근데 미리 공부를 안 하고 오면 내가 8조를 다 다니면서 측정기 사용법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사전 공부가 필요하고, 특히 조장은 철저하게 해와야 돼. 조장마저 못하면 조가 실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측정기하고 실습 시편은 저 뒤에다 이제 보관을 하니까 그거 갖다 쓰면 되고, 장갑을 나눠줄 거예요. 실습 시작할 때 장갑 꼭 끼고 해서 녹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시편 보관하는데, 도면 보관하는데, 저 뒤에 그 벨은 그 앞에 있는 거, 거기에다가 도면하고 시편을 다 갖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실습에 해당하는 걸 거기서 가져다가 실습을 하고 끝나면 깨끗이 닦아서 다시 거기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매주 보고서를 쓸 거예요. 보고서를 쓰면 조장이 그걸 걷어다가 자기 조함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조원은 그 다음 주에는 가서 내가 피드백한 건 조원들한테 다시 나눠주고, 새로 한 건 거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고, 내가 그 자료를 이제 카페에 계속 올릴 텐데 그거 다운받아 쓰면 되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려면은 정밀측정 실습이라고 이종대 교수님 지은 책이 있어요. 1학년 때 그거 썼죠? 그거 그냥 참고하면 돼요. 그리고 NCS 모듈
지금 여기에 가면 되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네이버 카페 측정학교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레포트 쓰는 양식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자료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공지사항 같은 게 다 여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보고, 그리고 봤으면 봤다고 꼭 댓글에다가 체크를 하도록, 내가 이 자료를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일일이 다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를 내가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밑에다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시간에는 뭘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뭐 알았다든지 뭐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시험, 성적, 그죠? 성적 처리 기준은 출결이 20%예요. 요거는 학교 규정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리포트가, 여러분들 내는 리포트가 50%예요. 50%인데 요거는 또 조가 공통으로 하는 보고서가 있고 개별 보고서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자 봐봐, 출석 다 했고 레포트 다 내면 그냥 C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을 빵점을 맞아도 그냥 C를 받아 기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 C는 가능. 근데 이게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 방식이라 나 여러분들 다 A를 주고 싶지만 이 규정은 제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말고사를 30%를 보는 거예요. 기말고사 중에서 자기가 이제 A를 받을 거냐 B를 받을 거냐라는 것은 이 기말고사 성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기말고사 성적을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해서 시험을 봐서 했더니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내가. 그렇다고 점수를 임의로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리포트가 중요하다.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보기는 보지만 자기가 수업 시간에 한 게 중요하니까 그걸 50%를 줬어요. 요 시험 요 성적 처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나중에라도 성적 어떻게 내는 건지 궁금하면 얘기하세요. 이게 성적을 잘 받는 방법, 레포트 충실히 내고 출석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 기말고사가 뭐가 나느냐, 여러분들 실습한 거가 그대로 시험에 나요. 다시 말하면 레포트를 자기가 정성껏 썼다 그러면 이 시험은 100점이야. 그런데 레포트를 형식적으로 냈다 그러면 레포트 점수는 받겠지만, 그죠? 이 기말고사는 잘 못 볼 거다. 왜냐? 레포트 쓴 거를 그대로 실습한 그대로 내는데 수치만 조금씩 바꿔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한다는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 다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는 양식이 올라가 있어요. 그 양식대로 하면 되고, 한 가지 주의를 할 것은 다른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넣는 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 양이 많다고 해서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뺏겨 쓰는 거는 의미가 없다. 뺏겨 쓰더라도 자기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쓰는 게 중요하지 컨트롤 C, 컨트롤 V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해하고 느낀 그 과정, 이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기록을 해달라. 즉 생각하고 원리를 잘 따져서 자기가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 수업 중에 느낀 소감,
소감 및 건의사항을 꼭 써야 돼요. 이걸 써야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서 피드백을 할 때 이 학생이 뭐가 궁금하구나, 뭘 잘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내가 일일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썼나 보고 요 소감 및 건의사항을 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가 이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다시 설명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그걸 보고 코멘트를 하니까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실습한 거는 레포트를 작성해서 다음 주 수업 시간 전에 저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어? 요거는 레포트 양식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여러분들 이미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될 거고요. 1학년에서 잘했기 때문에. 연락처 요거 여러분들 기록해 놨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뭐 새벽 1시인데 레포트 쓰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카톡 보내면 언제든지 내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일단 수업 안내는 요걸로 마치고요. 카페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